나는 형의 집들이에 불을 질렀다. 그 불꽃이 마당을 핥아먹는 순간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변하는 걸 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형의 얼굴이 불빛에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끝이야. 형 초대받지 못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불을 지른지,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10년 전 그날부터였다. 형이 나를 배신한 그날. 그날 오후,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형의 새집이 있는 강남 아파트 단지 근처였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형의 결혼식 초대장처럼, 장례식처럼. 나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일부러 그 길을 택했다. 형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그는 이제 대기업 임원, 나는 여전히 프리랜서 작가. 그 차이가 나를 갉아먹었다. 마당으로 들어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울타리 너머로 슬쩍 들여다봤다. 형이 서 있었다. 검은색 수트에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고. 옆에는 그의 아내, 내 전 여자친구 지은이가 서 있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의 배가 부풀어 있었다. 형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전 형이 지은이를 빼앗아간 그날이 떠올랐다. 우리는 형제였다. 같은 피를 이어받은, 서로를 지켜주기로 맹세한. 하지만 형은 항상 더 컸다. 더 영리하고 더 야심차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것도 형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형이었다. 나는 그림자였다. 형의 성공 뒤에 숨어 사는 영원한 둘째. 초대받지 못한 이유. 그건 명백했다. 형은 나를 잊고 싶어 했다. 나라는 존재가 그의 완벽한 삶을 더럽힐까 봐. 하지만 그 마당에서 본 광경은 그 이상이었다. 지은이의 미소, 형의 자만심 가득한 눈빛. 그들은 나 없이도 행복했다. 아니,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진 건 아닐까? 나를 버림으로써.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복수. 공정한 복수. 형이 나에게 한 대로 형의 모든 걸 빼앗아야 했다. 그의 가정, 그의 명예, 그의 미래. 하지만 어떻게? 칼로 찌르거나 독을 타는 건 너무 단순했다. 나는 형처럼 영리해야 했다.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천천히 무너뜨려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였다. 나는 형의 삶을 파헤쳤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심지어 형의 회사 동료들까지. 형은 완벽해 보였지만 균열이 있었다. 그의 사업 거래, 불투명한 자금 흐름.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사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뇌물, 조작된 계약.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밤새워 해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형의 이메일을 뚫었다. 법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진실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언론에 보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형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나 같은 실패작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형의 집들이 파티 후 나는 형에게 연락했다. 형, 축하해. 새집 멋진의 옷 짧은 메시지. 형의 답은 차가웠다. 고마워, 동생. 바빠서 초대 못했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다음은 영원히 없을 거다. 두 번째 단계는 지은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억할 터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사랑에 빠졌다. 형이 끼어든 건 그 후였다. 형은 지은이의 야심을 이용했다.
그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형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연결고리를 가졌다. 나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형의 속삭임에 지은이는 넘어갔다. 나는 그걸 알았을 때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살았다. 이제 그녀를 되찾을 차례는 아니었다. 파괴할 차례. 나는 지은이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쓴 옛날처럼. 지은아, 내가 형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하지만 내가 잊지 못할 게 하나 있어? 그날 밤 우리가 약속한 거 첨부한 건 사진. 우리 셋의 옛 사진, 형이 지은이를 안고 있는 장면? 하지만 편집된 버전. 형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가짜지만 충분히 현실적이었다. 지은이의 반응은 빨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 이게 무슨... 오빠, 왜?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형이 내게 한 짓 알지? 그는 항상 이렇게 해. 나처럼.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파티 후 일주일, 형의 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기자들. 부패 기사가 커지면서 형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는 TV로 지켜봤다. 그의 땀 흘리는 이마, 거짓말을 늘어놓는 입.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했다. 지은이는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흔들렸다.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쾌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 형을 무너뜨리는 게 나를 채워줄까? 아니, 이건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형의 스캔들은 점점 커졌다.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주가는 떨어졌다. 형은 나를 찾았다. 갑작스러운 전화. 동생, 너, 아니,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웃었다. 형,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야. 그날 밤, 형은 내 아파트로 왔다. 서울의 오래된 빌라, 형의 새 집과 대조되는 곳. 그는 문을 두드렸다. 취해 있었다. 도와줘, 동생. 내가 아니면 누가. 나는 문을 열었다. 형을 안으로 들였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마셨다. 형은 울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의 죽음. 미안해, 동생.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가져온 날카로운 생선 칼. 하지만 내리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형,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이건 내가 시작한 거야. 형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냥 취한 동생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이가 사라졌다. 그녀는 편지를 남겼다. 미안해, 오빠. 모든 게 거짓이었어. 첨부된 건 은행 거래 내역. 형의 뇌물이 지은이의 계좌로 흘러든 증거. 나는 그걸 조작했다. 가짜지만 형에게는 치명적이었다. 형은 무너졌다. 경찰이 왔고 그는 체포됐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부패 임원, 아내와의 불륜 의혹까지. 지은이는 이미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아이는 그녀가 유산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걸 보며 서 있었다. 형의 집마당, 이제 텅 빈 곳. 불꽃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라이터를 켰다. 이게 끝이야, 형. 불이 타오르는 소리. 비명. 하지만 형은 없었다. 그는 이미 감옥에 있었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나는 잃었다. 형제의 사랑, 나 자신을. 이게 복수의 대가였다.